네, 교수님, 오늘 존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편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가 편견이 있으면 존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속성이랑 좀 다른 속성을 만나면 거부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다른 거를 보면 일단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견을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존중을 할 수가 없죠. 편견이 방금 본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이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영화반 교사 할 때인데 한 아이가 딴 애들보다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도 크거든요. 몇몇 아이들이 그 큰 친구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형님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아이들의 행동처럼 우리랑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속성을 마주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만 5세 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들이 창간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남자아이 중에 한 명이 등원하자마자 그 여자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거예요. 자기는 그 옷이 마음에 들어서 곱게 차려입고 이제 놀이를 시작했는데 이제 몇몇 어머님들이 이상하게 보시는 거죠. 쟤는 남자애인데 왜 여자 옷을 입지? 반대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면 좀 수군거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여자 옷을 입었을 때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왜 그 아이는 이 옷을 입었을까에 관심보다는 남자아이가 여자 옷을 입었다는 거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성 정체성 논란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교실 안에서도 얼마든지 편견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할 때 보면 이제 몇몇 소그룹으로 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놀이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리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리더인 애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한 아이를 나 쟤 싫어 라고 말하면 이 리더인 아이랑 같이 놀이하던 애들도 같이 나도 쟤 싫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인인 교사나 부모가 어떤 특정 아이에 대해서 편견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만 1세 유진이라는 아기에 대해 두 선생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유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또래를 자주 물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친구의 손을 물었어요. 유진이는 오늘 아침 엄마와 억지로 헤어져서 많이 울며 등원을 했어요. 선생님 품에 안겨 울다가 숟가락 놀이를 하면서 겨우 울음을 그쳤는데 잠깐 그릇을 가지러 간 사이 다른 친구가 유진이의 숟가락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유진이가 숟가락을 잡아당겼는데 친구가 안 주자 친구 손을 물었어요. 자, 이 A 선생님 이야기만 들었다면 유진이는 친구를 잘 무는 경계 대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반대로 B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진이의 마음이 살짝 이해가 가거든요. 같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면 그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를 잘 이해한다면
그 아이를 좀 더 잘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만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의도나 나의 그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는 아이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 터져도 그 분노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게 된 계기는 이 아이에 대한 우린 편견적인 태도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는 한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편견은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능을 역행해서 편견 선글라스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면 좀 새로운 거, 다른 거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태도를 습관화하면 됩니다. 근데 그 나와 다른 특성에 대한 거를 연습할 때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의 급한 성격이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의 속성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게 장점인과 동시에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단점이지만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계획한 거에 대한 실행력이나 완성도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장점이거든요. 나랑 다른 특성을 만났을 때 아, 이건 틀린 게 아니다. 그냥 나랑 다른 거다라는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습득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나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네요. 자,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그리고 아이를 지도하는 교사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따라장이거든요. 특히 이런 가치나 관점을 배울 때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인, 즉 교사나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이 어떤 아이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당연히 따라하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원에서는 편견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가 가족하고 어린이집이거든요. 처음으로 그 사회적 경험을 하는 그 집단에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을 여기서 연습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편견의 선글라스를 벗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니까요.